변호사의 사건 조작이라고 네. 하나요? 그 네. 이슈가 아마 방송 촬영 감독님이나 이렇게 PD님이 메타데이터 분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네. 아마 요즘 제일 핫한 이슈인 것 같은데 그 사건 조작, 변호사로서 참 변호사의 사건 조작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좀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하셔서 뭐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구독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어떤 변호사분이 의뢰인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A라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진술을 하게끔 시킨다거나 허위로 고소 내용을 쓰게끔 해서 그걸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해서 어떤 사람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개인이 서류를 써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대신해서 서류를 써서 내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뢰인이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음부터 증거 조작을 해서 가져와서 내밀면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모르고 그걸 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오히려 거꾸로 변호사가 조작한 경우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경우에는 뭐 무고 교사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무고의 공범 공동정범 내지로 처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네요. 무고라는 건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고소를 하는 거잖아요. 허위 사실을 신고를 해서 처벌받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게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시키거나 아니면 같이 가담해서 허위 고소,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하면 무고가 되는 건 당연한데, 이제 저는 뭐 그 사건에서 어디까지 뭐 이렇게 디스패치? 네. 거기서 이렇게 메시지를 엄청 많이 다 열람을 했다면서요. 공개를 했죠. 공개를 네, 했다면서요. 일부는. 어떻게 그걸 입수한 거지? 대화 당사자가 둘이니까 둘 중 한 명이 준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그 상대방 네. 쪽에서 그거를 유출을 해서 이렇게 줬나 보네요. 그 자료가 사실이라고 하면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뭐 그때 그 강제추행 문제였나? 예. 근데 손은 한번 잡아봐도 되냐고 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면 충분해. 네. 이 정도면 강제추행을 엮을 수 있어. 네. 저는 사실 그 정도면 또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네티즌에 공격을 받겠지만 네네네. 굳이 뭐 그쪽 변호사를 변호해주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강제추행으로 이제 엮어보자 이런 사실 불순한 의도지만 강제추행으로 한번 엮어보자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성추행을 하고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야. 근데 뭐 같이 이렇게 술 먹고 놀다가 손 한번 잡아봐도 되냐? 안 된다고 했을 때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뭐 터치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떻게 하면 강제추행이 될 만한 걸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는. 그렇죠. 물어봐 줘야 돼요. 의뢰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나는 그냥 이런 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싫고 성적시감을 느끼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내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물어봤던 정도의 대화라면 뭐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대화에서 좀 문제가 됐던 건 사실 합의금 액수까지 같이 나와서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제추행을 같이 넣어야만 합의금 액수가 부풀려지고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라는 뉘앙스로 최소한 보도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걸 알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넣은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뭐 저희가 판사님은 아니니까요. 판사님은 아니라서 뭐 그 처벌될지 안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형사사건에서 사실은 그 성공보수를 조금 논란은 있지만 이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거든요. 뭐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논리대로 가자면 가령 5억을 뜯어내서 그 중에 3분의 1은 내가 가지겠다 뭐 그런 식이 나오던데 그러면 5억 중에 3분의 1이면은 거의 뭐 얼마야?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을 성공보수로 합의금 중에 받아가려고 하고 이제 그걸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법적 윤리, 변호사 윤리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분이 굳이 그 변호사 비용을 안 줘도 되는 거죠. 그 돈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 합의금은. 만약에 의뢰인이 받았다고 하면 이제 안 줘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사건 저는 이제 이번 그 뭐 추행 폭행 조작 사건 말고도 예전에 그 사문서 위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소송에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나요? 소취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거를 취하를 시켜야 되니까 남편 명의로 도장을 이렇게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취하를 한다고 서류를 넣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이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예.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데 그랬죠. 대법원에 남아있죠. 네. 그리고 그 의뢰인분은 1심에서 그냥 확정이 됐고 유죄가. 네. 근데 그 부분도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일종의 사건 조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허위 문서를. 그래서 그 부분도 대법원에서 혹시라도 뒤집어져서 유죄가 나오면 이 부분은 좀 변호사 윤리위에서 상당히 치명타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두 사건 다 유죄가 나오면 상당히 심한 문제가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를 하거든요. 징계를 하는데 징계 수위가 있고 이제 변호사 법에 변호사 자격 사유가 있어요. 뭐 얼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뭐 결격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뭘 위반하면 협회에서 징계를 하고 뭐 아예 영구 제명을 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제명했다가 몇 년 뒤에 받아줄 수도 있고 가령 뭐 서면으로 경고만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이런 정도 사안이면 어느 정도 수위라고 보세요? 저는 뭐 단기로 정해서 제명, 그러니까 등록을 뭐 취소한다거나 예, 변호사 업무를 몇 년간은 종사 못하게끔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사 업계에서 봤을 때 너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많이 손상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게 범죄가 인정이 되면 뭐 형도 적지 않게 나올 것 같고. 그렇죠. 더군다나 사건, 그러니까 변호사 업무 밖에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을 했다 이러면 안 되지만 그것도 징계를 하는데, 심지어 변호사 업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좀 무겁게 징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제 제명 당하면 또 사무장으로 일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최 변호사가 뭐 나쁜 짓을 해서 제명을 당했다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 그냥 사무 직원으로 등록하고 사무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재판만 제가 대신 나가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무슨 판사 출신 누구도 네. 변호사협회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네. 사무장으로 일하기도 하고. 그랬죠. 네. 만나는 분들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어. 네. 그래서 너네 그러냐? 오. 네. 너네 원래 그렇게도 하냐?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느낄 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인 소송에서 증거를 내면서 다퉈야 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핵심적인 증거 하나로 인해서 사건의 향방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낸 증거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증거 때문에 졌다라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네. 그냥 저쪽 변호사랑 짜고 만든 허위 예. 증거일 거 아니냐 이렇게. 예,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재판을 하시는 뭐 법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형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많은 증거에 대해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 위조다, 허위다, 날조다, 저거 내 도장 아니다, 저거 내가 찍은 거 아니다, 온갖 이야기가 오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게 된다면 변호사들로서는 사실 조금 고역이긴 하죠. 뭐 물론 그런 일이 이번 사건이 처음도 아닐 거고, 네,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저희는 안 그랬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고 뭐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확실히 좀 선을 넘으면 있는 것 같고, 좀 아쉬운 거는 진짜 돈 많이 못 벌고 힘든 변호사들도 그냥 나름대로 윤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사업가적 기질이 강하신 네네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먹으러도 끌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소시민 변호사들에게 조금 동료에게 약간은 피해를 입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사회 분위기가 좀 그런 사업적인 능력이 강한 변호사들을 굉장히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너무 뭐 정말로 선비처럼 이렇게 고루하게 일하는 변호사들은 생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오히려 좀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면서 사건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하고, 뭐 저희도 노이즈 마케팅도 하고. 그렇죠. 뭐, 예, 뭐 저희도 완전히 순수하게 그렇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총평은 좀 아쉽다. 예,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아쉽고 뭐 인간적으로도 좀 아쉽죠. 뭐 아무쪼록 뭐 수사기관이든 어디서든 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도 있고 네. 어떤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 뭐 어떤 사건인지는 잘 모르고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쪼록 뭐 유감이다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